여러분, 제가 강의 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전면 개정됐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뭐 정말 많은 주택 시장,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때로는 이제 뭐 지난 좀 길게는 IMF 외환위기, 그다음에 2008년 9년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이런 등 여러 우리나라의 어떤 이 주택 시장, 부동산 주택 시장 변화, 이런 그런 거에 따라서 때로는 규제책을, 때로는 완화책을 써가면서 여러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부침이 있었죠. 최근에는 이제 주택 가격이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이 폭등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여러 정책이 또 나오고 하다 보니 이제 이 도시정비법이 개정이 됐는데, 특히 2018년 2월 8일 그 전면 개정돼서 2월 9일부터 법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7월 1일부터 현행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이 정비사업 관련된 법이 하나의 법으로 통폐합이 됐죠. 또 옛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 그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재건축 정비 사업, 이게 통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서민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그러한 사업인 그 임시조치법, 특례법에서 있었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이 하나로 법이 통합되었습니다. 그 이제 통합법 작업을 하는데 2001년부터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그때는 건설교통부에서 통합법을 작업을 했었는데, 저도 중요하게 작업에 참여해서 제가 그 통합법 제정에 저 나름대로 많은 기여를 했고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이 도시정비법이 제정된 이후에 잦은 개정을 하고, 그리고 이 법 조문이 대폭 또 증가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심지어 거의 2018년까지 19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제정 당시에 88개 이 조항이 있었고 273개 항이 있었는데, 그게 약 30개가 더 늘어나서 117개 조, 그리고 423개 조항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 법 체계가 복잡하고 또 내용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동안 어떤 시장 상황,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주택시장, 부동산 주택시장의 부침과 함께 여러 시장 상황의 변화, 여기에 또 각종 정책, 정부의 어떤 정책, 이런 그 현안에 따라서 또 거기에 따라서 긴급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또 필요에 따라서 또 유사한 사업 유형이 등장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는 측면에서 2018년도 2월 8일 날, 그러니까 2017년 2월 8일 날 법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발의는 2016년에 돼서 국회 통과가 2017년 1월 20일 날 통과돼서 전면 개정안이 2017년 2월 8일 날 공포하고 1년 후에 시행한다 해서 2018년 2월 9일 날 시행하게 된 겁니다. 물론 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목적은 뭐 조합원 권리를 강화하고, 또 사업 시행에 대한 이런 절차, 이런 것들을 좀 간소히 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또 정비 사업을 좀 개선하는 그런 이유에서 이 전면
도시정법 전면 개정안이 이렇게 개정이 되고 2018년 2월 9일 날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유사 정비 사업을 통합하고 또 명칭도 정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정비 사업은 하나로 통합하고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종전에는 도시정비법이 있었는데 이것을 별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것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별법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명칭에서 이제 주택이라는 용어도 삭제해서 예를 들면 종전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업인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특히 그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그러니까 국공유지에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오죠.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은 마을 만들기 사업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되게 이제 그러니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불법 건축물들 그런 것들이 좀 많고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무허가 건물들 무허가 건물들이 좀 많은 데고 달동네죠.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그냥 민간 단독주택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될 곳인데 그러지 않고 이를테면 벽화도 그리고 뭐 담장 허물고 뭐 하여튼 사업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이었어요. 이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종전의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18년 2월 9일 전이죠. 전까지는 이렇게 6개의 사업이 있었어요. 6개. 그러니까 6개, 7개 사업이었었어요, 나중에. 7개 사업인데, 이제, 특히 6개, 가로주택 정비 사업까지 6개였죠. 이렇게,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여러분,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쇠퇴한 도시, 또 도심과 부도심의 기능. 그러니까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거죠. 도심에서. 쇠퇴한 도심이나 부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장 이전지나 이런데, 뭐 준공업지역, 이런데, 이런 데를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짓는 거죠. 예, 이런 게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었는데, 이거를 재개발 사업으로 통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재개발 사업에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는 거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인 이를테면 도심 재개발 있는 거고 공장 재개발이 있는 거죠. 예, 여기 포함되어 있죠. 예. 이게 이제 지금은 재개발 사업으로. 그러면 재건축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을 이제 재건축 사업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별법으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 소규모 주택 재건축 사업이 이렇게 이관이 된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3개 사업으로 이렇게 통합을 했다. 명칭도 좀 정비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제 이렇게 명칭 통합하고 그다음에 조합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이 도시정법 46조였는데 이 사업시행 인가 변경할 경우 이 조합원 재부장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사업시행 인가를 변경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용적률이나 최근에도 주택이 부족하니까 용적률도 더 50%더 올려줘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고 그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뭐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재건축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던 곳은 사업시행 인가를 변경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건축 계획이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분양 신청을 했다면 분양 신청을 다시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안 됐어요. 조합 정관도 그런 규정도 없었고. 그런데 이런 신설한 72조, 종전에 이 사업시행 인가 변경과 관련된 사업시 인가와 관련된 조항이 46조였는데 72조입니다. 현행 도시정비법 72조로 신설이 됐는데 이렇게 사업시행 인가가 변경이 되면 다시 말해서 총 건립 세대수의 변경이나 주택 규모의 변경 이런 사업시행 계획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됐다면 조합원 이 분양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종전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현금 청산 대상자죠. 그렇죠? 재개발의 경우는 토지 수용을 할 것이고 수용 재개발로 들어갈 것이고 재건축은 매도 청구로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사업 시행 변경이 됐으면 다시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조합 정관도 따라서 그렇게 고쳤어야 되죠. 근데 어떤 조합에 보면 아직도 안 고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이나 뭐 시공사 등 전문 그런 기관이라고 전문 업체라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몰라서 이런 법 제도가 바뀌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조합 정관도 반드시 함께 변경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게 문제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분양 신청 전에 이 개인별 분담금 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분양 신청 기간을 통지해서 사업시행인가 됐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이 분양 신청을 공고해야 돼요. 그리고 분양 신청 기간은 30일에서 60일 최대, 그러니까 한 달에서 두 달 주고 필요한 경우 2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종전에는 이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계략적으로만 그냥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개정안 72조 종전에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후 이렇게 분양 신청을 공고하도록 분양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46조에 다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는 72조인데 사업시행인가 후 60일 이내니까 너무 빠듯해. 준비 기간이 없어. 그래서 120일 이내로 이렇게 2배 늘렸어요. 이 분양 신청 공고 기간을 분양 기간 120일 이내 분양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에 분양 공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종전자산 평가 금액을 종전에는 통지하거나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통지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냥 추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합원들의 이 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됐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절차를 또 간소화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